이강인이 아시안컵이 끝난 후 유력 매체와 아시아축구연맹 총 3곳에서 베스트 11에 뽑히는 등 활약을 인정받으며 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대한민국 3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함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베스트 11을 공개했는데요. 소파스코어는 아시안컵 우승국인 카타르는 2명의 선수가 뽑혔다. 대한민국은 베스트 11에 3명이나 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MVP이자 득점왕을 차지한 아피프, 16강 탈락에도 득점 2위에 오른 후세인 그리고 요르단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결승을 이끈 알타마리는 아시안컵을 빛낸 스타들이었습니다. 좌우 측면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자랑스럽게 배치됐습니다. 손흥민은 3골, 이강인은 3골 1도움으로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이끈 주역입니다. 손흥민은 호주와의 8강에서 역전승을 이끌었을 때 가장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바레인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이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중원에는 황인범과 파르비즈존 우마르바예프가 뽑혔습니다. 황인범은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허리를 책임졌습니다. 쉴 새 없이 뛰면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스코어가 축구 통계 매체다 보니 평균 평점을 바탕으로 선발을 한 것인데요. 황인범이 뽑힐지는 몰랐습니다. 기대에 비해 이번 대회에서의 황인범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공수 간격이 넓어 중원 플레이어들이 큰 실수를 많이 하면서 경기를 망친 상황이 많았습니다. 감독의 역량, 전술 탓도 한몫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타지키스탄을 8강까지 올려놓은 우마르바예프부터 호주의 해리수타, 아랍에미리트의 에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3명의 선수가 선정됐지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4강전서 요르단을 상대로 최악의 모습을 이어가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했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ESPN도 아시안컵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 서령우가 이름을 올려 우승팀 카타르와 함께 가장 많은 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한국 선수 중 손흥민과 함께 가장 많은 3골을 터뜨렸습니다. ESPN은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불안했지만 이강인이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다며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고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옵타를 인용해 오픈 플레이를 통한 기회 창출과 기대 어시스트 부문에서 대회 1위를 기록했다고도 보탰습니다. 서령우에 대해선 좌우와 포백, 파이브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선발로 나섰다. 토너먼트에서 15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출전했다며 옵타에 따르면 기회 창출 3위, 기대 어시스트 2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골키퍼 조현우는 훌륭한 경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최종 베스트 11에는 탈락했습니다. 카타르에선 8골로 득점왕에 오른 대회 최우수 선수 아크람 아피프와 골키퍼 메샬 바샴이 베스트 11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아이멘 후세인, 무사 알타마리, 해리 수타 등 베스트 11에 포함됐고 일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축구연맹에서도 공개한 베스트 11에 일본은 없었고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이강인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2일 공식 SNS를 통해 대회 통합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유일한 동아시아 선수 이강인을 포함 대회 득점왕과 MVP를 동시 석권한 아크람 아피프, 골든 글러브의 주인공 메샬 바르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국 소파스코어, ESPN, 아시아축구연맹 이 3곳 모두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는 이강인이 유일했으며 일본 선수는 단 1명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모든 매체를 포함하면 이강인, 손흥민, 황인범, 서령우가 포함되었고 아쉽게 김민재, 조현우 등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 참가한 클린스만호를 평가합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구협회는 12일 금주 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아시안컵 평가에 대한 리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강화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지도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클린스만 감독에게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 지휘를 맡길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강화위에서 클린스만호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집행부가 보고받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전력강화위는 다음 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논의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클린스만호는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대2로 패배에 탈락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유럽 명문팀 선발로 구성돼 황금세대로 불리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이 전술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축구로 패배하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은 북중미 월드컵까지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게 되면 축구협회가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아시안컵에서 말아먹은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높은 와중에 클린스만을 대신하여 한국에 올 뻔한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국 인터뷰에서도 혼자 사과 안 하고 웃는 클린스만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요? 4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모두가 SNS로 사과하며 팬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독일인 아저씨는 혼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일본 감독 등도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타르, 요르단 감독은 부임한 지 1개월, 8개월 만에 성과를 낸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 축구인데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한국에 부임할 뻔한 감독 5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 보르달라스, 반프롱크 호스트, 모레노 등 5명의 감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언급된 적이 있었으며 각자의 강점과 경력을 통해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대신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한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세 보르달라스입니다. 호세 보르달라스는 1960년에 태어났으며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헤타페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헤타페는 라리가 2부에서 경기를 치르며 주로 중위권에서 활약했습니다. 보르달라스는 헤타페에서 강력한 수비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헤타페는 그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라리가 2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에 있던 헤타페 감독직을 맡아 단숨에 라리가 승격을 이룬 그는 스페인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첫 해부터 8위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도 같은 두 줄 수비를 헤답에 입히면서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리그를 운영해야 하는 사정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측면에서 스루패스, 크로스,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했다는 점. 한쪽 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지금의 이강인과 흡사한 선수를 잘 활용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단기간에 팀을 완성시킨 것인데 매 시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임 4년 동안 라리가에서 12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4-4-2 두 줄 수비 전술은 이미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때 전략과 비슷해 보이지만 빌드업을 구사하고 거친 몸싸움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1차 후보군에 보르달라스를 포함시켰고 실제로 초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비야, 헤타페 등의 라리가 지휘봉에 이끌려 끝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023년 다시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은 뒤 그는 강등 위기에 내몰린 헤타페 리그 마지막 6경기에 등장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매직을 선보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운 보르달라스는 2024년 페르 라리가 10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명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4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의 후보로 올랐지만 르나르 감독과의 계약을 위한 거액의 위약금 문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부터 르나르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아쉽게도 그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